아니, 똑같이 세금 내고 사는데 어디 산다고 돈을 더 주고 어디 산다고 덜 주고. 이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10만 원 받는데 누구는 60만 원을 받는다면 당장 짐 싸서 이사라도 가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요즘 장바구니 들고 마트 가기 무섭죠? 배추 하나, 고기 한 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기름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주유소 앞 지나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보다 딱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해서 챙기는 법까지 싹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정부가 이번에 26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새로 풀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전쟁 추경인데요.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 나라에서 긴급하게 돈을 풀어서 우리 주머니를 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번엔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이 나게 준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왜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줄까요? 이게 무슨 지역 차별이라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깜빡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가난한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름값이 올라서 가장 타격이 큰 분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 없으면 꼼짝도 못하는 지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혜택을 더 몰아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내가 사는 동네가 나라에서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소득이 비슷해도 서울 사시는 분은 10만 원을 받지만 전남 강진이나 강원도 태백 같은 곳에 사시면 25만 원을 받습니다. 무려 2배가 넘죠. 여기에 형편이 좀 더 어려우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금액은 60만 원까지 훅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딱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 떨어졌다는 핑계로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소 하나로 5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모르면 진짜 손해보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 나도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나? 싶으시죠? 정부가 말하는 이 70%라는 기준, 생각보다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970만 원 정도 벌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집도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돈 좀 버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귀한 돈은 도대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장 주민센터 달려가면 줄까요? 아쉽지만 아직은 국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합니다. 4월 10일쯤에 최종 통과가 될 예정인데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전 사례들을 보면 법 통과되고 딱 2주 뒤부터 돈을 풀었거든요. 즉, 빠르면 4월 말부터 여러분 통장으로 입금이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청도 하기 전에 나라에서 미리 명단을 다 짜놓고 있거든요. 내가 그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요령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내 통장에 꽂힐 액수를 그룹별로 아주 시원하게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지원금은 크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원 규모가 가장 커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수도권에 사시면 55만 원, 그 외 지역에 사시면 60만 원을 받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무려 240만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은 이 금액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지역별로 다르게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분들도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니까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내가 혹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장애인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몰라서 못 받는 돈은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소득 하위 70% 가구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이 여기에 해당하실 텐데요.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역은 무려 25만 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강원도 태백이나 경북 의성 같은 곳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책이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멸해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보상금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돈이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급 날짜가 2번에 걸쳐 나뉘거든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나라에 정보가 다 등록되어 있어서 별도 심사 없이 4월 말에 가장 먼저 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일반 70%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따져보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5월 초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 또 나라 빚내는 거 아니냐 걱정되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증시가 좋아지면서 예상보다 많이 거친 세금 25조 원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보너스로 돌아오는 셈이죠. 하지만 이 지원금이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돈이 풀리면서 가치가 떨어지면 장바구니 물가가 더 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들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들어올 이 돈을 어떻게 하면 1원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느냐입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번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아주 폭넓게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신청 기간이 한 번 지나버리면 그 예산은 다시 국가로 환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들 다 받는 돈 나만 못 받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에는 현금성 지원금 말고도 숨은 혜택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쓰는 K패스 환급률이 이번 추경으로 더 올라갑니다. 기름값 때문에 차 끌기 무서운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게다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늘어나고 마트에서 고기나 채소를 살 때 받는 할인 혜택도 훨씬 두터워집니다. 돈도 받고 장바구니 물가 할인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630만 원, 4인 가구는 974만 원 이하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보험료 납부액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못 받았다고 올해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줄었거나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는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이미 정부의 행정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4월 10일 국회 통과 직후인 4월 말부터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반면 일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명단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정부24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4월 10일 본회의가 열리고 나면 본격적인 신청 공고가 쏟아질 겁니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접속이 지연되거나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준 미리 체크하셔서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지원금이 단순히 돈 몇 푼을 주는 걸 넘어 고물가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이번에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